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요 9월 5일 3시 41분입니다. 제가 이번 뉴스는요 제가 이 경선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바로 여러분께 보도해 드립니다. 맨 먼저 결론은요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방금 전에 이준석 대표한테 사의를 표명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아마 놀라실 그런 뉴스인 것이고, 이제 남은 것은 과연 이준석 대표가 어떤 명분으로 이 정홍원 선관위원장의 이 사의 표명을 반려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대로 수용할 것이냐, 이 갈림길에 서 있어요. 자, 이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방송을 해드렸는데, 사실상 이제 이 공정 경선 룰을 만들겠다. 시작서부터 끝까지 나는 공정 하나밖에 생각하지 않겠다. 그리고 모든 가장 최우선적인 목표는 바로 정권 교체에 있다. 그래서 이 공정한 경선 룰을 만들고 그거를 통해서 이 정권 교체에 말하자면 주춧돌이 되겠다. 이런 취임 선선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정홍원 위원장이 결국은 이제 관두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는데, 본래 오늘 말이죠. 3시에 경선 룰을 정하는 거, 이 선관위 정하는 룰에 전적으로 존중하겠다, 따르겠다, 이러한 서약식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대로 어제 전적적으로 어제 오후에 이 5명이 절대 이 서약식에 참석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만약에 넣을 경우에는 절대 서약식에 참석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누구누구가 밝혔느냐? 맨 앞에 있는 분들이 홍준표, 그 다음에 유승민이고요. 그 이후로, 왜냐하면 이 홍준표와 유승민 이 두 후보가 강력히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서는 안 된다. 예, 왜냐하면 진보층이라든가 또 이 중도층 중에서도 좀 색깔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경선에만큼은 우리 국민의힘 후보 투표에 참여토록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 유승민과 이 홍준표의 주장은 바로 뭐냐? 이거를 왜 역선택이라고 보냐?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인사들의 투표 행위는 홍준표와 유승민만이 가지고 있는 외연 확장에서 나온 것이다. 본인들이 외연 확장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많이 노력을 했냐. 특히 홍준표 의원이 강력히 주장을 했어요. 예컨대 홍준표 후보의 부인, 전북 군산이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호남표.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이 호남 쪽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 홍준표 후보가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 결과가 지금 나오는 외연 확장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게 나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거를 왜 역선택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개념 정의에서부터 잘못됐다는 것이 홍준표 후보의 주장이에요. 유승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론 제대로 안 하고 만약에 경선 후보를 뽑으면 정권 교체를 과연 본선에서 어떻게 견딜 것이냐. 이래가지고는 경선도 제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거 국민학교 반장 선거만 또 못한 선거가 된다. 이러면서 역선택 허용해야 된다. 이거를 유승민 후보가 강력히 주장했어요. 이 두 사람이 12명 후보 중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경선 시에 역선택을 허용하자 강력히 주장한 사람들이요. 여기에 최종적으로 어제 박찬주, 그 다음에 안상수, 그 다음에 하태경, 이 세 사람이 이름을 올렸어요. 그래서 5명이 연명으로 절대 역선택을 허용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오후 3시에 있는 서약식에 참석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지금 방금 제가 보도해드린 대로 지금 정홍원 위원장의 사의 표명으로 이어지는 직결탄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외부적으로 이 서약식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입장까지는 발표하지 않았지만은 알게 모르게 직접 간접적으로 나는 역선택 허용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이 5명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장성민, 박진, 장기표, 그러면 8명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총 8명 정도가 사실상의 역선택 허용하라 이쪽에 속했어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최재형 후보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내가 그동안의 생각이 잘못됐다. 이제는 역선택을 허용하는 것이 맞다. 가치의 혼란을 줘서 미안하다. 나는 정해진 룰에 따르는 사람인데 이러한 나의 평소의 신조가 요즘 좀 흔들리다 보니까 역선택 방지하자 했는데 이거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역선택을 허용하자. 이렇게 최재형 후보가 말이죠. 지금까지 가장 강하게 역선택을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보였던 윤석열과 최재형, 이 두 전선이 결국은 무너지게 됐어요. 무너져서 최재형은
아까 말씀드린 8명의 힘을 합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9명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3명의 문제인데 3명의 이 태도를 보면 원희룡은 처음서부터 나는 선관위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 다음에 황교안은 역선택 방지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정했다가 바로 어제 오늘 사이에 황교안 후보도 나는 선관위 결정을 따르겠다 이렇게 또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요, 선관위에 일임한 사람은 2명이고 나머지 11명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허용하라.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 한 명이 누구냐? 이제 아직 입장 발표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요. 윤석열 캠프는 캠프 쪽에서의 주장을 쭉 보면 전반적인 흐름은 역선택 넣으면 이거 망한 것이다. 한마디로 역선택 대깨문들이 들어와서 역선택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쪽의 기본 입장이에요. 다만 윤석열 총장이 최근에 그리고 이 경선 이 선관위원회가 출범하기 직전까지 선관위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잘 결정하겠느냐. 선관위의 결정을 나는 존중하겠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캠프 쪽 말하자면 실무 이 책임자들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발언 장제원 이 의원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은 역선택하면 우리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이 있었고요. 윤석열 총장은 일단 대의 명분적으로 볼 때 그리고 이 경우의 수를 볼 때 이거는 나는 선관위 합리적 결정을 할 것이다.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두고서도 유승민과 홍준표 특히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흑막이 있다. 결국은 정의원 선거위원장 윤석열 총장 2번이나 만난 거 아니냐. 이게 뭘 얘기했느냐. 거기에서 이 암묵적 묵계가 있는 건 아니냐. 의혹설까지 제기한 사람이 바로 유승민이에요. 그래서 이 사안이 굉장히 커졌어요. 둘이서 짜고 치는 고스톱에 내가 왜 손을 담그냐 발을 담그냐 안 담겠다. 이것이 유승민 후보의 입장문이었어요. 이게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말이죠. 서약식 불참으로 이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난 9월 1일 날 정홍원 위원장이 캠프 쪽 의견을 쭉 들었어요. 쭉 듣고 또 다시 이제 3일 날 전체 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여기에서 찬반이 6대 6으로 팽팽하게 갈림에 따라서 결론을 못 내고 오늘 제2차 회의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2차 회의에 앞서서 2차 회의에서 절대 더 이상 논의하면 안 된다.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서약식 불참이라고 하는 이 강수를 꺼내 들은 거예요. 홍준표, 유승민. 그리고 나머지 3명. 아까 안상수, 하태경, 박찬주가. 이러니까 이제 경선 서약식도 파행으로 됐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잘 풀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요. 이게 파행으로 이를 가능성이 크니까 좋은 선관위원장이 제가 보기에는요. 사람이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간에 이 자존심을 한번 걸면요. 자존심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근데 정홍원 위원장의 이제 자존심은 개인의 사사로운 정홍원 위원장 그 나이로 보나 그동안의 경륜으로 더 이상 사사로운 이해관계가 뭐가 있겠어요. 그야말로 정권 교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정홍원 이 선관위원장은 그동안에도 언론에다가 이거 반드시 정권 교체해야 된다. 이런 무능한 정권이 어디가 있느냐. 이런 입장문을 몇 차례 걸쳐서 표명한 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홍원 위원장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나 그 자존심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흔히 국존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국존심 차원에서 정권 교체해야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홍원 위원장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 큰 틀에서 볼 때 지금 선관위가 오늘 2차 회의를 해서 좋은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데 서약식 불참해버리면 본인이 아무리 좋은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나는 선관위가 하는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 해버리면 그냥 이거 속된 말로 산통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뭘 하고 이렇게 욕먹냐. 나는 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 교체를 다루는 데 목표 있는 사람이다. 누구 윤석열 만났다고 해서 윤석열 키워주고 안 만났다 해서 안 키워주고 이게 아니다. 그런데 본인의 이 진심이 신뢰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얼빠지고 열받고 흥분되고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갈 길은 이제 내가 이런 판에 발을 빼겠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경선 선관위원장 안 하겠다 이렇게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선관위 전체 회의를 열기 전에 이준석 대표를 별도로 만나서 사의를 표명했다. 딱 요 한 줄만 나오고 있어요. 요 한 줄만.
자,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의 결론이 이제 어떻게 될지가 이제 궁금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일단 뭐라고 그럴까요? 설득을 해야 되겠죠. 사표를 반려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 간담회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를 이미 이준석 대표도 오늘 아침에 KBS 일요진단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국 윤석열 총장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잘못 알려졌다. 그리고 선관의 결정을 따를 것이다. 라고까지 이준석 대표도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일단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이제 정홍원 위원장이 볼 적에는요. 본인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힘의 말하자면 이 새 대결로 본인을 몰아가는 거, 이거에 대한 이 불만, 이 분노가 많이 폭발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오늘 이제 선관위원장하고 경선 후보자 간담회, 그리고 서약식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 선거관리에 전권을 부여받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다소간 불만이 있다고 해서 당의 공식 행사에 불참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고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한다. 지난 2012년 총선 승리를 이끈 공천관리위원, 우리 정부의 존경받는 총리를 역임한 선관위원장 지도부의 무한 신임과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준석 대표의 말은 결국은 정홍원 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난주에 최고위 회의에서 이준석 대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경선 준비위원회에서 만든 경준안, 경선 준비위원회에서 만드는 뭐라고 그럴까요? 역선택 방지 문제, 역선택은 할 수 있게 허용을 해놨잖아요. 이걸 바꾸면 절대 안 된다. 그것이 최고위원회에서까지 결론이 낸 건데 이 선관위원장이 이걸 바꾸는 것은 월권이다. 이런 문제 제기가 지금 현재 서약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한 후보들의 입장이었어요. 이러한 문제 제기에 관해서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까지 올라와서 추인한 거 맞다. 그러나 지금은 선관위원장이 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 이런 최종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이준석 대표가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원장의 이런 결정에 관해서는 대의민주주의, 지금 현재 다른 일반 선거보다도 이번 선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권을 찾아오느냐 안 찾아오느냐, 우리 국민의힘 후보 간에 우리가 당선이 돼가지고 네가 대통령 되느냐 내가 대통령 되느냐 이 차원이 아니에요.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는 이 호기를 놓치느냐 안 놓치느냐는 절체절명의 위기 국면에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요, 정홍원 위원장이 하는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것이 저가 맞고, 지금 이준석 대표도 어떻든지 간에 당 대표로서 선관위원장의 전권 행사를 인임했고 전권 행사대로 해 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따르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말이죠, 장기표 위원장 인터뷰를 했는데 장기표 위원장도 맞아요. 역선택 이거를 넘어서지 못하는 후보가 되셔야 되겠느냐. 윤석열 총장 이걸 넘어서라. 역선택 허용해도 좋다. 이렇게 크게 나와라. 이런 이 기조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설령 역선택 방지 조항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역선택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약식에 불참하겠다는 카드까지 꺼내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장기표 이 후보는 밝혔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오늘 오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최재형 원장 이제 본인도 역선택을 허용해도 좋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리고 아까 잠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황교안과 원희룡이는요, 이 황교안 이 후보도 이제 선관위 결정에 따른다 이렇게 딱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재형 역선택 허용하라 이렇게 지금 일정을 바뀌었고, 그런데 이러한 최재형 감사 원장도 말이죠, 당 일정을 보이콧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거야말로 이 구태 정치 행태다. 자신들의 관철시키려고, 자신의 의지를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당 공식 행사를 갖다가 보이콧하는 행태야말로 구태 정치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역선택의 문제점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정권 교체와 나라를 발전을 위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싸우는 모습, 우리 국민들이 실망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는 역선택 허용해도 좋다. 이렇게 최재형 원장이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 서약식 참석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 서약식에 불만이 있더라도, 아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말이죠, 선생님 밉다고 졸업식에 참석 안 합니까? 그리고 내가 합격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뭐 미흡다고, 아니면 내 담임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입학식에 참석 안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참석하지 않는 학생의 귀책 사유가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정해진 룰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절차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선관위라고 하는 결정체가 민주적인 절차 과정을 거쳐서 쭉 후보 진영 의견 다 얘기 듣고 여론 전문가들 의견을 다 얘기 듣는 절차를 2번 만든다 했거든요. 2번 다 가졌어요. 절차적인 하자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다수결의 원리에서 만약에 정해, 그러면 정했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오늘 2차 전체 회의가 열려가지고요, 여기에도 절차적 하자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이건 불리한 결정이야, 이래서 서약식에 참석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문재인 정권 문제시 하는 게 뭐예요? 공수처법, 그 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 그 다음에 언론중재법, 그 다음에 검수완박, 이거 비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절차적 하자, 민주주의 대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투쟁하자,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 국민의 당원들한테 역선택 넣는 게 좋아요, 안 넣는 게 좋아요? 당원 그러면 전자투표 한번 해야 되나요? 그러려면 선관위를 왜 정해요? 아예 그냥 매 사안마다 전부 이 온라인으로 투표하게 하지. 선관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국회를 통해서 대의 정치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관위가 구성됐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정상적인 절차를 하라고 하는 것이 최고위원회예요. 국민의힘에 있는 최고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딱 도장 찍어준 거 아니에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권을 행사하는 게 맞아요. 그럼 선관위 결정에 절차적 하자성이 없으면 무조건 따라야지. 거기에 맞지 않다, 서약식 불참하고, 그러니까 정원 총리 열받아가지고 사표 내고, 이러면은 국민이 아마 이 순간에도요, 내년 대선 한 5%, 저는 아주 뭐 초박빙 차이의 승부로 결정이 되리라 이렇게 보는데, 이거 물 건너갑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뉴스버스, 제가 말씀드릴게요. 뉴스버스가 아니에요. 제가 발음을 좀 잘못했어요. 이게 보니까 저도 뉴스버스 그냥 버스 입에 달아갖고, 이게 영어로요, 뉴스버스예요. 뒤집는다, 이거. 뉴스를 뒤집는다. 뉴스버스입니다. 뉴스버스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결국 윤석열 죽이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표 잘못하면 날아가요. 이렇게 싸워서 잘못하면 날아가요. 작년 4.15 때 누가 망가졌어요? 김용우하고 황교안이가 다 망가뜨렸잖아요. 김용우하고 황교안. 그래서 저는 김용우 이런 사람들, 언론 기관들도 지금 정신머리가 없어요. 뭐라고 김용우 같은 사람들 인터뷰 따고 논평하는 거 땁니까? 예. 반성해. 정치계에 말 한마디 하게 시키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또 엉뚱하게 또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것처럼 국민을 2번씩 실망시키면 되겠냐 이거예요. 작년 4.15 총선 우리가 실패하니까 지금 맛보는 게 뭡니까? 우리 이런 유튜브나 신문 몇 개가 문재인 정권 비판한다고 이거 되는 게 있어요?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나마 조금 되는 흉내 낸 게 이번에 언론중재법이에요. 언론중재법도 우리가 비판해도 됐습니까? 물론 비판한 것도 도움이 됐지만 정말 도움이 된 것은요, 유엔에서 반대하는 서한 딱 오는 바람에 이게 날아가기 직전까지 갔는데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게 4.15 총선의 실패의 결과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정권교체 여론이 최소한도 한 12, 3%에서 최고 20%까지 지금 육박하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정권교체 여론이 커요. 이 정권교체 여론을 우리 국민님이 다 받아내야 되는데 이렇게 갖고 받아낼 수 있어요? 못 받죠. 그래서 저는 정원 총리, 정원 위원장 열받는 거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정원 위원장만큼 나름대로 요즘 흔한 얘기로 스펙 갖추고 있는 사람, 경륜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야권에 몇 명이나 됩니까? 이런저런 사연으로. 그래서 역사는 말이죠, 욕먹으면서 만드는 것도 역사예요. 박수를 받아. 이번 위기를 극복해내야 박수를 받습니다. 여기서 중도 하차하면요, 과거에 여기 국민의힘 그 자유한국당 이럴 때 비대위원장 시킬 만한 사람이 없어갖고 얼마나 난리나고 한마디로 쪽팔린 적이 많잖아요. 속된 말로. 예. 이래가지고서 수권정당이라는 그런 신뢰감을 최소한도 중도층과 그 다음에 탈진보층인사한테 그런 신뢰감을 줄 수 있겠어요? 이미 우리는 기스가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스 나기 전에 최고위원회 여러분들은 정원 총리를 최대한 설득하고, 정원 총리도 억울하지만, 예, 아닌 게 아니라 그 경륜과 그 연세에 뭘 하고 욕먹으면서 하겠습니까? 저도 심성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대의 명분이 굉장히 지금 중차대하다. 그래서
이 사의 표명 지도부가 반려를 요청하면 속상하지만 받아주십사. 저는 그런 말씀을 정중하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발씩 당사자들이 전부 좀 물러서라. 저는 그 길만이 살 길이다. 그러면 왜 이제 마지막으로 한 3, 4분에 걸쳐서요. 마지막으로 왜 그러면 역선택을 홍준표 쪽에서는 목숨 걸고 달려들고 윤석열 쪽에서는 뭐 목숨까지 걸지는 않았겠지만은 일단 반대를 표명하는 이유. 최근에 여론조사가 여기에 불을 질렀어요. 뭐냐? 어떤 여론조사냐? 한국사회여론연구소하고요. 그 다음에 윈지코리아 컨설팅 이 두 개 여론조사가 불을 질렀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윈지코리아 컨설팅은요. 친여 여론조사하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박시영이. 예, 이거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그나마 조금은 이게 좀 괜찮은데요. 자, 여기서 보면요. 역선택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여요. 자, 그러면은 먼저 이 윈지 코리아 컨설팅에서 나온 8월 3주자입니다. 최근 겁니다. 보수 야권의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윤석열 총장, 이거 보수 야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이 28.3, 그 다음에 홍준표가 22.1이에요. 예. 22.1. 그러니까 한 6.7%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KSOI가 8월 27일부터 이틀간 조사한 여론조사에 보면 범보수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몇 프로가 나오느냐? 윤석열이 25.9, 그리고 홍준표가 21.7이 나왔어요. 이 두 조사에서 윤석열은 뭐 비슷비슷하게 나왔는데 홍준표는 급상승했어요. 급상승. 예. 그래서 이 두 여론조사가 결국은 역선택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KSOI의 여론조사 세부 내용을 보면요. 이 윤 총장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무려 52.2%를 받아요.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몇 프로나 받느냐? 불과 4.2%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의 경우 어떠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18.3%밖에 못 받아요. 아까 윤석열 총장은 52.2 받았잖아요. 범보수 야권 전체를 보면. 그런데 그럴 때 홍준표는 이 똑같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18.3%를 받으니까 무려 34% 정도가 나요. 국민의힘 지지층만 갖고 본다면 역선택을 허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역선택을 허용해가지고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윤석열은 4.2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요 26.4%라 받아요. 26.4%. 자, 그러면 이거를 뭘로 설명하냐 이거예요. 홍준표 후보가 똑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건데 민주당 지지층이 말하자면 26.4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윤석열은 4.2가 나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18.3%에 5분의 52니까 3배가 더 나오는데 민주당 지지의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가 그러니까 한 4, 7, 28, 7배가 더 나오는 거예요. 7배. 4.2 대 26.4니까. 이걸 뭘로 설명할래? 이거가 바로 역선택의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역선택은 허용할 수 없다. 이 숫자가 지금 말해주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저도 이거를 제가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들께 리서치 뷰 보도해드린 바 있어요. 8월 22일부터 이틀간 광주 전남북 소재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예요. KBS 광주방송, JTB 전주방송 의뢰입니다. 예, 이게 리서치 뷰가 조사했어요. 이걸 보면요. 이 조사에서 윤석열 총장 7.4% 3위예요. 그리고 홍준표가 4.6% 4위입니다. 불과 3%밖에 차이 나지 않아요. 다만 범보수 대권 후보 적합도를 조사하면요. 홍준표가 18.5, 유승민이가 16.8,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9.0이에요. 이걸 보면 홍준표의 절반밖에 못 받아요. 유승민이의 절반밖에 윤 총장은 못 받아요. 이게 호남 지역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예요. 예, 여론조사 결과. 이래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받을 수가 없겠다. 예, 이거 받으면 정권 못 찾아온다.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대선을 할 때 우리끼리만 투표하냐? 아니 민주당 사람들도 와서 투표하고 정의당 사람도 와서 투표하고 그러는데 우리끼리만 이거 투표하냐? 이런 역선택 방지 이게 만회가 되느냐?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런 반론을.
그래서 지금 이 역선택의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현안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여론조사 지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 이 여론조사 지표, 저도 역선택 문제에 대해서 지난주부터는 이 역선택이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가능하면 빠짐없이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린 바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KSOI, 윈지 코리아 컨설팅, 그 다음에 리서치뷰, 제 기억에 리서치뷰 여론조사인데요. 리서치뷰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을 교체하자는 여론이 20%가 높아요. 그러면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오래전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보면요. 이 정권 교체와 유지 여론조사 차이가 20%가 나면 이제 파란 신호가 들어온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 정도로 지금은 정권 교체에 우리가 사실상 굉장히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이 모멘텀에 와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싸움질이 나가지고 이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도 않는, 이거는 좀 상당히 중요한 반성문을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일단 제 방송을 마치고요. 또 아마도 또 후속 보도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후속 보도가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 지금도 보니까 지금 만류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 당연히 만류하겠죠. 이거 뭐 기다렸다는 듯이 뭐 관두십시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역선택 문제,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역선택을 허용한들 얼마나 대세를 바꾸겠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게, 이 선거인단, 뭐 제가 정확하게 선거인단 몇 명으로 돼 있고 지금 최종적으로 규모가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 국민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 선거인단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200만으로 넓혀놨잖아요. 그럼 200만 명으로 넓혀오면 설령 대깨문들이 들어오고 또 이 진보층 인사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후보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볼 때 이거를 판을 자체를 바꿀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문제는 홍준표 후보의 급상승 속도, 이것이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렇게 대깨문이라든가 이런 대깨문이라든가 친보파 인사들이 그렇게 홍준표 또는 유승민을 찍는데 결속력이 생각만큼 강하지는 않다. 이런 이 전문 여론조사, 이 정치 전문가들의 평가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정권 교체를 달성하는 안전지대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리스크 테이킹을 한다 하더라도요, 지나친 리스크 테이킹은 오히려 그 리스크 자체를 더 커지게 하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방송을 마무리하고요. 다시 후속 보도 또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성 있게 제 임의의 머릿속에서만 돌리는 결론이 아니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서 설득력 있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